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그 천안 아산 지역의 행정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천안 그 교육청 이병도 교육장님, 그리고 아산의 박서우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기 전에 아침에 최병무 국장님, 행정국장님이 천안 제1고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의 그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게 지역 주민과 체육 문화 복합 시설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동남구 지역인데 이 복합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3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이병도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안시장님이 100억 원을 대응 투자를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 7개 시도 중에 충남이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분들이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최병도 국장님, 애를 많이 써주신 직원분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유성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지금 와 있나 임채권 중관, 그다음에 저기 장정환 시설과장, 네. 장정환 시설과장하고 이병호 기획팀장. 그래서 지금 일단 시설과장 장정환 시설과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병호 시설 1팀장, 그다음에 임채권 주무관 세 분이 계속 시와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또 시에서 또 많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으시고 뭐 그러셨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진짜 거의 한 7개월 정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17개월. 17개월요? 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천안 지역 공무원 공동숙소 관련 그 질의 답변이 계속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그 취지가 저급여, 소수직렬, 이런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렇게 살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취지하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취지대로 천안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비율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담당 국장님 참. 네, 저는 행정국장 최병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 아까 얘기하신 조산노조 그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년, 26년도에 걸쳐서 60세대를 이제 추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취지는 계속 살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 저급여, 그 소수직렬 이분들, 그리고 좀 그 취지에 충분히 좀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한 합의 도출이 일어나려면 앞으로 이제 협의체를 충분히 구성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좁혀서
원만하게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137개 교가 폐교되었고 충남에서는 10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도 6개의 폐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의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교육장 이병두입니다. 저희들은 분교장으로 쓰던 초등학교 폐교 2개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석하고 이제 병천초 분교장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사실상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탐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아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활용한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쨌든 그 두 곳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향후에도 우리 천안 지역에도 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폐교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어떻든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괜찮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청이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우리 교육청에 교육적인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2개의 폐교는 딱히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황선성 재무과장님께로부터 이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황선성 재무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예, 천안교육청청 교육과장 황선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안 지역에 폐교가 총 2개 교가 있는데요. 2개 교의 노후 건물 수선, 수모, 전지, 예초 등의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유지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병천초등학교 봉성분교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건물이 지금 노후화돼 있어서 안전등급상으로도 D등급을 받아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가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5년도에 본 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학교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학교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진보 교육감님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학교 공동체, 그 다음에 혁신학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준화 정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병도 교육장님? 예, 천안교육장 이병두입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혁신학교는 공통적으로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론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는 경기도, 전북, 충남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지 다른 시도들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소위 진보교육감님들도 별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북, 충남 정도가 좀 마을교육과의 연계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했고, 그런데 여기 쓰인 예산을 보면 충남도 전체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 현황을 보면요, 2021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49억 1천여만 원, 22년도에는 67억 7,800만 원,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71억 9,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46.5%가 이게 증액됐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는데 질문을 드리면요, 현재 마을 교육이 지금 정착이 되었는지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됐는지 안 됐는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서는 2015년 정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했고 우리 충남은 2017년도부터 정책 사업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행정 쪽에서 마을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들이 역대 만들어 놓은 마을 학교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저희들은 그 마을 학교의 자원들을 교육 속에서 접목시키자라는 목적 속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코로나 직후에 예산이 좀 호황이었던 시절에 저희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을 좀 한시적으로 좀 줄였던 적이 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좀 줄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위주로 좀 행사 교육이 시작되다가 지금은 한 7년 정도 지속되면서 마을교육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들의 일부를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협력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 과정 또는 방과후 뭐 주말학기, 자유학기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력 수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지금 협력 수업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학교 정규 수업에 예, 이 선생님들이 마을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협업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단독으로 하시지는 않고 이제 예. 그 아, 교과 선생님의 예, 협력 수업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외부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예, 외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데 학교 내부의 그 수업 자체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 수업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학력 평가에 뭐 그렇게 많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을 학교 저기 자체가 뭐 이제 횟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요소를 진짜 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다 그러는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 기반 교육과정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사회과나 과학과 차원에서 예. 좀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3학년이나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서 그런 쪽에 좀 지원을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중학교도 자유학기제 수준에서 좀 활성화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검증이 됐느냐, 검증 부분. 좀 저희들이 마을교사 위촉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이 주최하는 그 연수도 받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그 저희들이 확인하고 마을교사의 위촉장도 함부로 드리지는 않고 나름대로 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좀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예,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소신은 예.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래야 또 수업의 밀도도 높일 수가 있고 학력 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10년 동안 이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뭐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육의 성과를 한꺼번에 개량화하는 거에는 좀 곤란함은 있는데 어떻든 지역 기반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그 교육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예. 선생님들이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 예.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 그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세월이 지금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만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 예. 저기 마을 교사 검증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에 기반을 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하신다는데 원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마을 기반의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 아이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부 형태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예산이 이 마을 교육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당 그런 쪽으로 거의 예산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학교로 네. 직접 오셔서 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체험학습의 수준에서 마을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수업들이 현재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육기부로 해주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강사수당이 1시간당 대략 한 3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수업수당은 좀 일반적으로 드리는 형태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을학교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을 학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소멸하는 지역. 예, 소멸하는 지역은 이제 외부에서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런 그 소멸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 마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센터라든지 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아산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삼성에 얘기를 해서 예, 그 교육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교육에 관련된 그 다양한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삼성에서 좀 줘줘라.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짓고 그리고 일부분은 또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에서 거기에 기부를 같이 해서 콘텐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 아이들이 그런 그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외부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런 외부의 학생들이 여기 교육이 잘 이루어지니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을 자체가 소멸을 그런 식으로 부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재의 마을 학교는 일방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맞나요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고 예, 현재도 대규모 과밀 과대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과소 좀 그런 적은 작은 학교들이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사항 기업들과 연계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더 사업 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 마을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예. 거기에 참여하고 학교에는 온전히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모델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델이 잘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거기 지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마을이 이루어진다. 그 사회가 그 어떤 지역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마을 학교 지금 여기 충남이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이 마을 학교를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델을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나눴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학교에 마을 학교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지금 소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3만이 지금 붕괴된 그 지역도 있고.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주 의원님께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다른 교육지원청 폐교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홍성의 대평초등학교의 사례를 PPT에서 화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그 천안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인 대책 아닌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할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매각하기 전이라도 대평초 사례를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전까지라도 주민들께 어떤 그 유의미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남도현 이상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그 철거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2024년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불효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불효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불효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학교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